저희가 셋이 같이 보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가스 등에 관련된 가스 등 효과가 유래한 1944년도에 나온 가스라이팅 영화를 같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에 가스라이팅 하면 뭐 시비를 거는 거다, 뭐 상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좀 가스 등에 대한 얘기 좀 제대로 해보려고. 어땠어요, 영화 보니까? 엄청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되게 한 사람을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구나. 아, 그렇지. 가스 등 이게 막 공포 막 이런 게 막 귀신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사람들 이렇게 깎게. 아니거든요. 라이팅 해왔거든, 가스라이팅. 아니 근데 진짜 막 여자가 나중에 막 분간도 못할 정도로 막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못할 정도로의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그게 진짜 1846년도에 나온 영화. 1800년도예요. 아, 그래요? 네. 1900년도야? 1944년도요? 여자 주인공이 1915년생이에요. 어. 1846년 영화 맞아요. 무슨 말이야? 아니지. 여자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 1915 만들었잖아. 아, 그렇네. 그렇지. 이럴 때 가스라이팅 바로, 사라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생각을 거봐요.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 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그리고 우리말을 들어야 돼. 사실은 영화는 1900년대 이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 맞아. 1910년도에 무성영화가 사람은- 처음에 생겼거든. 그 사람은 기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 무슨 기차였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가 처음에 아, 개봉했어. 내가 잘못 봤네. 그래. 1948년도 영화. 다른 숫자 약하니까 숫자 볼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 나한테 맞아.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상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러게. 사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 내가 숫자 약한데? 숫자 볼 때 나를 떠올리겠지. 그러니까 나 숫자 약하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어. 숫자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가스라이팅이지. 그렇지. 그래, 아무튼 무서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남녀 간의 일인 줄.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렇잖아. 너 이거 쏟을 거라고 했잖아. 너는 그러니까 네가 직접 따라 먹지 말라니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너 이거 맨날 쏟다는데. 이것도 지금 가스라이팅. 근데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자식을 겁나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지. 아, 맞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물론 영화에서는 이 남자 새끼가 그래. 범죄자잖아요. 살인범이잖아요. 뭐 스포 안 해도, 이거 스포라고 생각하지도 마. 영화 보면 알아. 아, 이 새끼가 영화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화번호 나쁜 거. 인상이 들어. 전화자가 살인범. 인상이 들어. 영화가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친절해. 그러니까 막 옛날 영화에서 예술 영화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잖아요. 굉장히 친절한 영화잖아. 그냥 악당처럼 생긴 거 자체가. 연기를 악당처럼 해. 근데 어쨌건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악의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근데 그 남자가 걔는 악의를 악의를 가진 거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닌 거. 그 사람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의가 있었지.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루어나는 가스라이팅의 되게 많은 부분은 선의에서 일어나거나 선의로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지. 선의인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는 선의로 하는 거고, 남녀 간에서는 일종의 선의지. 나한테 의존해. 내가 잘해. 나만큼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 표정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데 나는 이거 보면 와, 이 남자 좀 아닌데. 어차피 흘릴 거잖아. 아빠 거봐 흘려잖아. 거봐. 내가 앞접시 갖다가 먹으라 했지. 근데 이거는 위하는 마음이 아니란 거지. 선의를. 아니야, 내가 위하는 마음이지. 선의를 포장한 거야. 선의를 포장했어. 포장해서. 바닥에 흘리면 또 닦아야 되니까. 또 닦아야 내가 되고, 닦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아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내가 아기를 위한 마음이. 키우는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응. 오직 선의로만 갖춰지지도 않아. 그렇겠지. 엄마 마음으로 저거 저거 닦아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앞접시 갖다 먹으랬잖아. 맞아. 너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오면 저 엄마가 들기찮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쏟아부었다면 사회 나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쏟으면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포장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맞아. 나 그냥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맞아. 잔소리. 상대가 진짜 부족해서 내가 잔소리를 해서 상대를 위해서 한다 라고 생각하지. 일단 나보다 부족함이 있다는 걸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면을 내가 일깨워주겠다. 이 마음이 뭔가 이미 내가 우위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조정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닌가? 독재자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이 나라는 나밖에 못해. 약간 이런. 이건 나밖에 못해. 넌 하지 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젊은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걸 속이고 이러진 않았지. 그렇게까지 표정은 내가 누구 죽이고 온 것 같잖아. 그건 죽이고 죽은 것 같아. 막 지금. 그래, 그렇지. 약간 노숙하는 건달 느낌이죠. 도끼로 죽인 거. 그렇지. 머리가 두 가닥 내려와서 그래. 어린 시절에는 특히나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옳고 그름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게 되면서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상대를 자꾸 이쪽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이게 특히나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지 모르고 상대를 자꾸 바꿔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가 말을 하면 그럴듯하니까 상대가 바뀌어. 그런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까 저 표정이 나왔었다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친한 뭐 다른 남자 후배랑 예를 들어서 뭐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같이 뭐 둘이서 뭘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는 질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걔랑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걔를 설득시켜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찌질하지만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이제 논리가 풀어지는 거지. 그리고 한 방에 야 걔는 나빠가 아니라 그래 알았어 하고 나중에 걔가 뭐 하는 걸 가지고 거봐 걔는 그런 면이 있더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자꾸 키워가서 걔가 스스로 걔를 끊어내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어렸을 때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질투심이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이해력이 좁아서 벌어지는 일 같아. 경험이 부족하고. 지연님은 어때요? 가장 최근에 보셨잖아요 그 영화를. 그쵸. 금방 5분 전. 밥 먹으면서 봤어. 몰라 내가 당해본 적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겠지. 그랬지. 아마 모르는 거겠지. 딱히 나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뭔가 나의 이야기에 대입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의외로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멘트로 해서 그렇지 영화에서는 좋은 멘트에서는 내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 하는 게 되게 거슬리거든. 나는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쟤는 저 방향으로 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쟤는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이것도 골고루 먹어야지 밥을 줘. 너 그렇게 너 그러니까 원래 엄마들이니까 약간 모성애 가니까 거봐 너는 그러니까 어제 감기 걸려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걸 줘. 그러면 내가 감기 걸린 이유가 내가 식상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암시가 걸리는 거지. 그러면 자꾸 이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 그런 사소한 걸로. 의존. 나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목이 이게 뭐야? 목소리 해야지. 딱 해놓고 나갈 때 거봐 따뜻하지? 꼭 물어봐 우리 엄마. 거봐 따뜻하지? 이거 알았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이게 최면의 기술이에요. 상대가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과연 나쁘냐? 이게 막 매스컴이 이런 데서 가스라이팅이 문제다라고 하냐? 물론 나쁘죠. 나쁜데 가스라이팅도 실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이게 어쨌건 상대가 그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내가 나를 의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심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상대한테 의존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스라이팅에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건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가스라이팅에서 어느 시점에서 벗어나는지 알아요? 그 형사 외부부터의 형사가 자극이 왔잖아요. 형사가 와서 가스불이 줄어드는 거를 알려줬을 때. 그게 형사가 말을 함으로써 사실임을 밝혀졌잖아요. 그게 이성의 힘이야. 근데 이성의 힘이었다가 다시 아니야 마님이 뭐야 그 하녀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왔어? 아니요 그럼 못 봤습니다. 뭐야 내가 아까 그거 봤던 사내가 뭐야 유령인가? 뭐야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이런 닥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심리적인 기피하긴 좀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다라는 추상적인 말을 해야 되네. 믿는 거다. 나는 근데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멍청한 사람이 당한다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니야. 맞아, 그건 아니야. 근데 맞아. 그렇게 나를 믿을 사고가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좀 인과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뭔가 솔직히 그도 웃긴 하긴 한데 내가 막 뭐지 이거 가스라이팅인가 하면서 막 그려. 마인드맵을 그려. 이러면서 yes, no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건 맞는 거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막 꾸준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인가 얘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봐야 사실 그게 안 되긴 하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선택이라고 말한 게 가스라이팅에 더 빠르게 빠지는 이유는 내가 의존을 하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펜던트를 훔쳐가서 다락방에다 숨겨놨다는 것을
의심하긴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일부러라도 스스로를 적어놓건 뭐라 그래서 스스로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귀찮단 말이야. 맞아. 실은 의존하는 게 아니지. 제일 편하단 말이지. 근데 녹음 하나만 해놔도 근데 그 녹음마저 또 환청으로 보이잖아요. 아, 들리진 그치, 않을까? 그치. 나중에는 그치. 그 깊어지면. 편지라는 그 그 뭐지? 실제적인 물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없다고 그것도 만들었잖아. 없다고 그런 거 만들었잖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네. 버닝이 아니고 이렇게 불로 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태울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을 살짝 그슬리기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나중에 쓸 수 없고 새까맣게 그슬려 있을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은 모르는 거지. 불타고 있질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걸로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깨닫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문과 감성. 그러니까. 굉장히 나 혼자 뭔가요? 나도 뭔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때 이성의 힘을 사용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그 시점은 내가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고 확신할 때는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 저 새끼 싸가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의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은 의심하되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면 좀 뭔가 휘둘리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인생이 피곤하지. 왜냐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많이 걸리는 사람은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힘든 사람들 잘 걸립니다. 저녁에 뭐 먹지? 내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나는 고민 안 해 항상. 근데 또 하기도 하네 내가 가스라이팅. 그렇지. 아니 원래 근데 그거 좀 궁금해요. 그냥 이 영화는 엄청 그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거의 만들어버리는 수준인데 우리 일상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는지 가스라이팅 예시. 둘이 얘기를 했어요. 놀러 가자 얘기를 했어. 근데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운전하다가든 뭐 버스 타고 가다가든 뭐 이렇게 장소를 바꿨어. 그랬는데 그 장소에 안 나온 거야 상대가. 근데 일부러 상대한테 거기 나오려 연락 안 하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보내. 오늘도 그랬네? 이러면서 약간 상대를 교육하는 거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냈어. 이게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보내면 상대가 나중에는 내가 혹시 뭘 까먹은 거 아닌가? 또 뭐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불안해더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상대한테 계속 확인해. 네. 그리고 밖에를 뭘 나가지를 못해. 내가 또 약속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악의적이지만 그리고 상대한테 이게 뭔가 싸움이 잦은 경우에 되게 유리해지는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유리해지는 거는 상대가 잘 기억 못한다는 암시를 계속 걸어놔서 그러면 편하지. 내가 유리한 것들만 기억해가지고 딱딱딱 넌 이랬잖아. 어차피 상대 기억 못하거든. 원래 기억이란 게 그래요. 다 기억을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딱딱딱 말해서 허봐 너 이것도 기억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 버리는 거지. 이런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싸움에서 항상 유리하고 주도권을 주기 위한. 이건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럴 거면 헤어져거든요. 이게 일종의 더블 바인드라는 건데 그래서 이럴 거면 헤어져가 보통 이러는 게 멈출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로 밥 먹다가 쩝쩝대. 난 항상 쩝쩝대는 버릇이 있어. 근데 자꾸 이렇게 쩝쩝댈 거면 헤어져. 그러면 난 쩝쩝대야 편한데 쩝쩝대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것도 나쁘잖아. 그러면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 행복하지 않아.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게임하고 놀 거면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겠구나. 이 두 사람 안 돼. 저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 우리 남자들부터 많이 들어. 근데 게임은 하고 싶어. 게임을 못 해. 그러면 집에서 뇌는 지루해. 근데 나가자니 또 안 돼. 그러니까 뭘 해도 나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얘를 막 구속시켜버리는 건데 이건 물론 가스라이팅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되게 비슷한 예시로 사람을 장기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선택지를 없애는 거니까. 근데 아까 가스라이팅도 이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이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스스로가 선택을 안 한다는 못하게 된다는 선택지를 없애는 거고 지금 이 이중구속은 얘가 뭘 선택해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선택지를 없애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아마
부모님이 돼보면 대부분 이걸 하게 돼요. 왜냐면 공포로서 상대를 다루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너 이거 하면 아빠한테 맞는다? 너 이거 하면 뭐 한다? 이렇게 되게 편한데 너 그럴 거면은 밖에 나가서 자. 이럴 거면은 떨어져 있어. 이러면은 나중에 얘가 그냥 이게 혼자 있어야 되나 보다. 약간 그런 강박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됐을 때 남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스스로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나한테 선택지가 있고 내가 뭔가 선택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상대한테도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해야 이 사람이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아. 근데 군대는 다르지. 이 사람이 뭔가 또 강압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그 일을 처리하려면 얘가 톱니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막 이런 나쁜 조직이란 게 아니라 조직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 군대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문화가 사회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문제가.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사실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막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걱정을 해서 뭐 그러는 거면 음식 흘리니까 항상 받쳐 먹어. 나쁜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지만 실제로 이제 상대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많긴 하죠, 실은. 피폐했었던 걸까?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생각으로 호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한테는 구속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스라이팅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결국에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말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한테 채널 하나 파야겠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 그리고 같이 본 가스 등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좀 더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다루다 보니까 좀 약간 가벼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퍼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가스라이팅이 있을 거고 약한 가스라이팅이 있을 텐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딱 한 번쯤 경험해봤던 의미에서 제가 좀 이 옆에 얕은 부분에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